근데 주는 값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상대적으로 옵션의 매력은 떨어지겠죠. 그죠? 주는 게 똑같은 기초자산을 받는 건데, 살 수 있는 권리인데, 대신 주게 되는 그 행사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콜옵션 가격은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. 자, 이제 몇 주 후에 우리가 이렇게 이 콜옵션 가격은 정확하게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, 일단 여러분이 콜옵션을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콜옵션이란 행사 가격 주고 기초자산 살 수 있는 권리다. 행사 가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는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콜옵션의 매력은 떨어진다. 이 정도는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거는 다른 쪽에서도 다 똑같아요. 행사 가격이 높아질수록 콜옵션의 경우는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. 반면에 풋옵션은 어떻게 될까요? 풋옵션을 이렇게 보니까 행사 가격이 높아질수록 풋옵션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. 왜 그렇죠? 풋옵션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요? 기초자산 주고 행사 가격, 미리 정해진 행사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.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많이 받길 좋아하잖아요. 조금 주고 많이 받길 좋아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받게 되는 행사 가격이 많을수록 풋옵션의 가치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. 만기에 상관없어요. 이 4월달 옵션 가격을 보더라도 행사 가격이 올라갈 때 이 풋옵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왜? 풋옵션은 팔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. 기초자산을 파는데 그때 받게 되는 돈이 행사 가격이에요. 그러니까 행사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풋옵션 가치는 올라간다. 반면에 콜옵션은 높을수록 그 가치가 떨어진다. 왜? 풋옵션은 행사 가격 주고 기초자산 사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다. 아시겠죠? 자,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옵션이 기본적으로 옵션은 그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것도 있지만 장외에서 거래가 되는 옵션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. 여기서는 거래소 시장이 크게 옵션 거래되는 시장이 옵션 시장을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. 옵션 시장이 장외에서 거래가 되는 옵션이 있을 수 있고 또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옵션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옵션 거래소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. 먼저 이제 옵션에 대한 그 역사를 간단히 여기 지금 소개를 하고 있고요. 처음에는 뭐 이런 어소시에이션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본격적인 거래소가 출발된 것은 언제냐? 1973년입니다. 1973년 CBOE, 시카고 보드 옵션스 엑스체인지라는 것이 CBOT 내에 있는 거죠. 출발이 이제 된 거고. 그러니까 거래소 옵션은 사실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죠. 1973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. 근데 제일 처음에 거래된 옵션은 뭘 것 같아요? 기초자산이 뭐 굉장히 다양한 옵션, 다양하게 여러 종류의 기초자산을 갖고 있는 옵션들이 거래가 되는데 제일 처음에 거래가 된 옵션은 바로 뭐다? 주식 옵션입니다. The first among this is the stock option이다.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. 이게 주식 옵션. 그게 뭐예요? 제일 먼저 거래가 된 게 바로 기초자산이 주식인 옵션이다.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주가 지수라든지 채권, 금리, 뭐 통화, 광물 이런 여러 종류의 기초자산을 갖고 있는 옵션이 거래가 되기 시작했고요. 옵션 거래소로 제일 대표적인 거래소를 꼽으라 그러면은 CBOE가 있고 조금 전에 얘기했죠. 제일 오래되면서 거래소 중에 제일 또 큰 거래소입니다. 이게. 그 다음에 이제 아멕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필라델피아 스탁 익스체인지입니다. 그 다음에 PSE, Pacific Stock Exchange가 있고 ISE라는 게 또 있는데 이거는 International Securities Exchange라는 것이고 ISE는 독일 옵션 거래소라고 볼 수 있는데 어디의 일부분이에요? 뉴렉스라는 그 독일과 스위스 합작 뭐 일종의 글로벌
유럽에서 생긴 글로벌 선물 거래소, 선물 옵션 거래소로 볼 수가 있죠. 거기에 그 일부분인 ISE가 옵션 거래소로 굉장히 큰 거래소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주가 지수, 기초 자산이 주가 지수인, 그래서 이제 인덱스 옵션입니다. 거래소 중에서는 CBOE가 단연 최고입니다. 대부분의 주가 지수 옵션 거래의 한 70%가 바로 이 CBOE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. 미국의 경우.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성공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, 그러니까 지수 옵션 거래. 그러니까 기초 자산이 지수인 옵션이 대부분 CBOE에서 거래가 되는데, 그 중에서도 제일 성공적인 거는 지수가 꼭 주가 지수만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. 채권 지수도 있을 수 있고, 여러 가지 광물 지수, 상품 지수도 있을 수 있고, 여러 가지가 있는데, 그래도 뭐니 해도 지수 옵션 거래 중에서 제일 성공적으로, 활성화된 그 지수 옵션은 주가 지수다.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그 다음에 successful index option have stock indices as the underlying asset. 이제 그 얘기죠. 여러 지수 옵션이, 지수가 주가 지수 옵션이 있을 수 있고, 채권 옵션, 상품 옵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, 그래도 제일 성공적인 지수 옵션은 주가 지수 옵션이다. 그럼 구체적으로 주가 지수 옵션 중에서 제일 성공적인 거는 다우 지수 옵션, S&P 500 옵션,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 옵션, 이런 것들이 있다. 그 다음에 주가 지수 옵션 중에서 CBOE가 제일 큰 거래소고, 뉴렉스나 이 마티프는 이 블란서 옵션 거래소입니다. 리프, 이건 영국 옵션 거래소고요. 선물 옵션 거래소죠. 이런 데서도 지수 옵션이 거래가 되고 있다. 그런 얘기고요. 그 다음에 기초 자산이 외국 통화. 기초 자산이 외국 통화인 옵션은 주로 어디서 거래가 되느냐? 기초 자산이 지수면은 CBOE가 제일 큰 거래소인데, 기초 자산이 외국 돈이면 제일 큰 거래소가 필라델피아 스탁 익스체인지입니다. 필라델피아 스탁 익스체인지가 기초 자산이 외국 통화인 옵션이 거래가 되는 거래소 중에서는 제일 큰 거래소다. 그런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활성화가 처음에 기대했던 것만큼 활성화가 되지는 못했어요. 첫째는 주로 이제 그 유럽의 저먼 마크니, 프렌치 프랑이니, 이런 것들, 유럽에 있는 통화들을 그런 것들이 이제 주요 그 외국 통화가 될 텐데, 유럽 지역이 어떤 일이 일어났죠?